4회에 그 김기현 선수 타구를 우중간으로 가는 타구를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런 거를 잡아주면서 이번 주에 성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여기서 한번 못 막으니까 그 뒤에도 이제 수비에서 자꾸 미스가 나오고 좀 이번 주 내내 좋았던 그런 집중력 있는 플레이들이 안 되더라고요. 오명진 선수의 2구 때 폭투를 이루가고 1사 2루 상황에서 이렇게 모이는 상황에서 우리 롯데가 늘 못 잡죠. 근데 올해는 달라졌기 때문에 달란 모습으로 잡아줬는데 보면은 사실 이런 타구는 중견수가 잡는 게 가장 외야수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라운드에서 위치가 애매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뭐 좀 운도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한데 뭐 집중력이 무너졌다는 좀 생각이 전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못 잡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넥스트 플레이에서 좀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가 그 드리블을 해버렸거든요.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4월 27일 두산전이고요. 4대 13으로 오늘은 조금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에 사실 4승을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게 막 아쉬운 타격이진 않아요. 이미 이번 주에 4승 2패를 했으니까요. 근데 조금 이제 이번 주 내내 좋았던 그리고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좋았던 그런 집중력 있는 경기력이 4회 말의 기점으로 갑자기 와르륵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진짜 둥 무너지듯이 와르륵 집중력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체력적으로 너무 이번 주에 힘을 많이 빼서 그런가? 그러니까 한 번 수비에서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요 화면 그러니까 4회에 그 김기현 선수 타구를 우중간으로 가는 타구를 여기서 이제 계속 이런 거를 잡아주면서 이번 주에 성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여기서 한번 못 막으니까 그 뒤에도 이제 수비에서 자꾸 미스가 나오고 좀 이번 주 내내 좋았던 그런 집중력 있는 플레이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냥 질만한 시점이 되긴 해서 지긴 했는데 그리고 사실 힘을 많이 빼고 진 느낌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5회 말에 제가 오늘 그 지게 된 거는 그 승부처는 0대 6에서 3회 초에 5회 초죠. 네, 5회 초에 석점을 추가를 하고 나서 석점을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했는데 곧장 5회 말에 3실점을 하면서 사실 동력을 완전히 잃었죠. 그러니까 0대 6에서 3대 6으로 쫓아갔을 때는 이 경기가 이제 충분히 그 석점이면 사정권이고 6, 7, 8, 9회가 남았으니까 따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막기 위해서 정현준 선수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와르륵 무너졌고 또 수비에서 그 4명이 모였는데 못 잡는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 5회 말에 특히 1사 만루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한 점 내주고 이때 이제 3대 7이잖아요. 여기서 2사 1, 2루에서 여기서 막았으면 사실 3대 7이기 넉점 차고 지금 타선이 흐름이 좋고 또 두산이 어제 또 표현진에서 힘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봤는데 이 박준영 선수한테 2타점 2루타를 내주면서 2점을 더 내주면서 완전히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죠. 여기서 한 점만 줬으면은 충분히 따라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오늘은 좀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게임이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만한 부분이 많진 않은 부분이라서 경기는 이제 불펜 과부하가 좀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4-5 선발이 지금 이닝을 5이닝도 채 못 먹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불펜이 이미 과부하가 된 게 오늘도 좀 보였고 사실 오늘도 그 필승조 외의 선수들이 계속 3연투도 많이 하고 좀 투구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닝을 채워줄 수 있는 투수를 결국은 이제 콜업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4선발 나균환, 5선발 박진 대체 선발이지만 그 두 선수한테 7이닝을 2, 3이닝 기존에 박진 선수가 하던 롱릴리프 역할을 해줄 투수가 일단 올라와야 돼요. 그게 뭐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버리는 경기를 해도 그렇게 투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안 끊고 그냥 쭉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보면은 일단은 그 4회 초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집중력이 1회 말에도 1-4, 1-3루에서 양석환 선수의 타구를 이 3루 손호영 선수가 좋은 수비 이렇게 집중력 있는 수비 보여주면서 6-4-3 병살타로 처리를 하면서 역시 경기력이 계속 좋네 이런 생각이 좀 했었고요. 그리고 4회 말에도 무사 1-2루에서 3루수 강습 타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3루 손호영 선수가 집중력 있게 잡아주면서 또 위기를 잘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박진 선수는 굉장히 그 잘 막았습니다. 4회 1사까지 그러니까 3.1이닝 잘 막았는데 여기서 이제 1-4, 1
2루 상황에서 박진 선수를 내리고 송재영 선수를 등판을 시켰습니다. 일단 요 상황의 선택은 일단 박진 선수 오늘 되게 잘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점수가 자책점이 2점이 들어오긴 했는데 시즌 중에 그리고 특히 롱리리프로 뛰다가 지금 급하게 들어온 대체 선발 치고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51개까지 던지고 내렸는데 어제도 불펜이 그 5회 1사 이후로 가동이 됐으니 좀 빠르게 불펜에 가동을 했는데 결국 오늘도 이렇게 되면서 불펜이 좀 무리가 걸렸죠. 근데 오늘 경기를 잡으려면은 이때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박진 선수가 그 맞아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4회부터 실제로. 그리고 호수비나 이런 도움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었고 더 냅뒀으면 아마 비슷하게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송재영 선수를 내서 그 좌타자 상대로 극강인 송재영 선수를 내가지고 좌타자 김재한, 오명진을 잡겠다라는 거는 순례에 맞는 기용이었습니다. 근데 뒤에 얻어맞는 건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김재한 선수를 상대로 투스트라이크 먼저 잡아놓고 이제 유인구를 가다가 풀카운트에서 떨어지는 유인구를 갔는데 김재한 선수가 잘 참았죠. 그래서 보이넷이 나가서 말로가 채워줬고 여기서 사실 말로 홈런이 터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고 넉점을 주고 나서 이제 클리어가 됐어요. 그리고 이 뒤에 점수를 안 주고 넉점으로 묶어 놓았다면 충분히 이제 기회가 왔을 텐데 박진영 선수가 올라와서 2점을 좀 허무하게 줬습니다. 2점을 좀 허무하게 줘가지고 좀 경기가 한순간에 기우뚱 넘어가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또 오늘 내내 좀 다른 말씀이 많으셨던 것이 유강남 선수의 리드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사실 리드는 잘 모르겠어요. 뭐 피해가는 리드를 했다고 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결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재환 선수 풀카운트도 떨어뜨려서 헛스윙 삼진에 당했으면은 좋은 승부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리드라는 거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저는 포수 리드 부분은 약간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나았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포수 리드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의견이 있으시면 남기시면 좋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피해가는 리드를 했다고 물론 벤치에서 붙으라고 했는데 이게 또 결과적으로 붙었다가 얻어맞으면 결국 또 이게 실패한 게 되고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포수 리드 부분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또 그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 김기현 선수 타구가 2사 1루에서 이어졌는데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잘 잡아주다가 두 명이 겹치면서 중견수 황성빈, 의익수 윤동희 선수 겹치면서 못 잡았고 이게 빠지면서 그냥 와르륵 진짜 좀 뭐라고 잔뜩 긴장하고 집중해 있던 것이 와르륵 좀 무너진 느낌을 받았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덜 쓰고 졌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경기에는 제가 6회에 석점, 아니 5회 말에 석점 주는 거 보고 그때부터는 안 보고 그냥 잤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왜냐면 오늘 경기가 사실상 끝난 게 느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이거 쉬어야 되기 때문에 좀 체력을 보충을 했고요. 그리고 5회 초에 전준우 선수의 홈런 그리고 고승민 보이네 전민재의 루타 황성민 땅볼을 묶으면서 석점을 굉장히 순식간에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경기력이 좋았고 이번 주 내내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말씀드렸듯이 5회 말에 석점을 좀 쉽게 주면서 경기가 넘어갔고요. 근데 아쉬운 게 이 황성민 선수의 땅볼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뱅뱅 타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웃이 돼도 한번 비디오 판독을 걸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밑자야 본전인데 안 해본 건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살아나갔으면은 또 황성민 선수가 주자로 나가니까 더 또 윤동희 선수가 어제 잘 맞기도 했고 그러니까 타격감이 좋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뭐 비디오 판독을 해가지고 뭐 결과가 달라지고 또 한 점을 더 쫓아가고 했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이 여기서 나왔죠. 정현수 선수를 올려가지고 김재환은 3루로 잘 잡고 했는데 그 2사 2루 상황이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선두 타자 양석환에 보이네. 그 다음에 그 투수가 정현수가 올라와서 김재환 삼진 그리고 오명진 선수의 2구 때 폭투를 이루가고 1사 2루 상황에서 이렇게 모이는 상황에서 우리 롯데가 늘 못 잡죠. 근데 올해는 달라졌기 때문에 달란 모습으로 잡아줬는데 보면은 사실 이런 타구는 중견수가 잡는 게 가장 외야수한테 우선권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라운드에서 위치가 애매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뭐 좀 운도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한데 뭐 집중력이 무너졌다는 좀 생각이 전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못 잡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넥스트 플레이에서 좀 집중력이 떨어졌구나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황성민 선수가 그 드리블을 해버렸거든요. 공을 발로 차면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맥이 탁 놓였지 않나 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사실은 막 크게 의미 있는 장면들은 없었고 뭐 7회 한 점 내고 7회 넉점 주고 했지만 뭐 이미 이 순간의 기점으로 경기는 거의 넘어갔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불펜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송재영, 박진, 정현수, 김상수, 박시영, 김강인 이렇게 나왔고 이번 주는
이 김상수, 박시영, 김강현 선수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오늘 뭐 박시영 선수는 점수를 또 넉점이나 주고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남은 이닝들을 누군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뭐 고생을 했고 많은 공헌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진영 선수가 복귀 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뒤로는 사실 계속 안 좋아요. 그 구속도 그날 뒤로는 이제 구속이 또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구승민 선수가 올라올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월요일에 화요일 경기 전에 박진영 선수가 내려가고 구승민 선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사실은 좀 아쉬웠죠. 구승민 선수, 박진영 선수가 2점을 안 줬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아무튼 고생은 다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대로면은 사실은 특히 김강현 선수도 언젠가는 또 힘들어질 거라서 불펜 투수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타선에서는 오늘은 사실 안타도 7개 정도밖에 못 쳤고요. 그 다음에 모이티트는 전준우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타수는 저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은데 계속 잘 칠 수는 없으니까 하루 좀 쉬어가나도 있다고 생각을 저는 오늘 합니다. 다시 금방 또 집중력이 풀렸네, 뭐 경기력이 떨어졌네, 뭐 원래 롯데로 다시 돌아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좀 그냥 이런 날도 있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퓨처스에서 올라올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는 조금 점수를 주의지언정 긴 이닝, 그러니까 롱릴리프 역할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텐덤이라고 하죠. 선발이 3, 4이닝 짧게 갔을 때 뒤에 이제 2, 3, 4이닝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투수가 누가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퓨처스에서 선발이 돌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이 올라오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죠. 그래서 일단 구승민 선수는 지금 이제 채비가 다 됐고 구속도 147까지 찍혔다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퓨처스가 아마 쉬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26일 경기에서 삼진 3개로 1이닝 잡으면서 완전히 준비가 다 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아마 올라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주중 히어로즈전한테 맞춰가지고. 그리고 한현희 선수가 퓨처스에도 굉장히 계속 안 좋은데 그나마 직전 등판, 그러니까 4월 15일에 한번 나오고 그 뒤로 열흘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왔을 때는 이제 5이닝 2실점으로 그래도 5이닝 3실점인데 아마 차측점이 2점이겠죠. 1점이겠네요. 자, 아무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ER이 자책점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앞에 말씀드린 목적, 그러니까 좀 얻어맞더라도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수라면 저는 일단 한현희 선수가 먼저 좀 기회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역할은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지쳐있는 투수들을 한번 내려주고 한현희 선수가 그런 역할 아니면 투수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한태양 선수를 내리고 그 자리에 롱릴리프 역할을 할 투수를 불러 올리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 선수도 이제 로테이션에 선발로 계속 돌고 있는 편인데 4월 26일에 열흘 만에 또 나와가지고 이때는 1이닝만 던졌습니다. 1이닝만 던졌는데 뭔가 이닝을 안정적으로 먹어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아마 한현희 선수가 훨씬 더 먼저 기용을 받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진승현 선수는 퓨처스에서 지금 불펜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열흘 쉬고 4월 25일에 나왔을 때는 안 좋았습니다. 1이닝 동안 2실점 이게 보이는 상기인데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든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한 달이라도 좀 활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지쳐있는 투수들을 빼주고 진승현 선수가 좀 팔팔할 때 올라와가지고 조금 활용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는 저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 모은 윤성빈 선수도 4월 19일에 나오고 나서 이제 퓨처스가 쉬는 기간이 나오진 않았는데 윤성빈 선수가 한번 기회를 바로 받을 수도 있겠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취향 차이인데 보이넷을 줘도 9위로 때려 박을 수 있는 투수라서 한번 올려볼 수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한현희 선수가 이닝을 채우는데 안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세현 선수도 이제 퓨처스에 다시 내려가가지고는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4번 나왔는데 다 무실점이고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세현 선수도 선택지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20살 신인 선수들은 퓨처스에서 조금 더 꾸준히 던져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1군에서 조금 그런 소모적인 역할을 맡는 것보다. 그래서 김태현 선수도 이제 처음 1이닝 던졌는데 선발 로테이션을 도는 게 맞고 아마도 한현희 선수가 올라와서 롱릴리프 역할을 해주고 그 자리를 김태현 선수가 선발로 들어와서 조금 경험을 쌓지 않을까, 선발 수업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준우 선수도 이제 내려가가지고 괜찮게도 던졌고요. 아직 좀 안 좋았네요. 네, 좀 안 좋았고 근데 4월 26일에 또 나와가지고 그때는 2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줬어요. 근데 박준우 선수도 아직은 조금 더 퓨처스에서 좀 돌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의 예상은 구승민, 한현희 선수가 일단 올라와가지고 필승조 역할,
그리고 롱리리프 역할을 대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박진영 선수가 내려가고 한태양 선수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투수들 중에서 그 벤치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지쳐있는 투수를 좀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요까지 조금 오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고척으로 이동거리가 거의 있진 않죠. 고척으로 가서 히어로즈하고 키움 히어로즈하고 또 주중 3연전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주말에는 차직으로 돌아와서 이제 NC하고 또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좀 있는데 NC하고 금, 토, 일 이렇게 또 경기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5월호의 어린이날 때문에 이제 9연전의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이제 한현희 선수라든가 점수를 좀 줘도 이닝을 먹어주시는 투수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사직에서 그나마 이제 금, 토, 일, 월, 화수를 하기는 해요.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SG하고 하게 되는데 어린이날 경기가 5월 5일, 5월 6일 또 2시 경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또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휴식일을 가지고 금, 토, 일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금, 토, 일은 KT인데 수원으로 가야 되고요. 이런 조금 복잡한 일정이 됐는데 일단은 선발이, 그러니까 반지 선수가 결국은 이닝을 못 먹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 사실 4, 5 선발이 이닝 못 먹는 거에 다른 팀도 별 차이가 없는데 1 선발이 지금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반지 선수가 화요일에 나올 텐데 꼭 해야 되는 거는 제발 피치컴을 압수를 하고요. 진짜 공 던지는 기계로 한번 해보게 하는 거, 그리고 좀 두드려 맞아도 이닝을 좀 길게 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9연전의 첫날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고 이날 만약에 좀 경기가 힘들어지지언정 최소 6이닝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오프였고요. 이번 주 그래도 뭐 4승 2패를 했다면 굉장히 좋은 주간을 보냈고 뭐 경기력도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신거는 조금 뭐 편하게 생각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쉬고요. 월요일 또 9연전 잘 차리기를 바라고, 전 또 월요일에 또 댓글 얘기 콘텐츠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피였고요.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우피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멤버십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